아, 이거 어렵게 열불을 토하면서 금전소비 대차 들어왔습니다. 돈 빌려주실 겁니까? 빌려줄 수도 있죠. 살다 보면 뭐 친구 사이에 돈도 빌려줄 수 있고 그렇죠. 차용증 받으실 거죠? 네. 차용증 안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친한 친구 사이, 형제지간, 부모와 자식 간. 아니, 차용증 받으실 거예요? 인정머리 없게?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네. 저도 떼인 돈 차용증 안 받고 쌌어요. 그러니까 떼이죠. 차용증이 있었으면 뭐라도 해봤죠. 네. 그냥 친한 사이, 가까운 사이니까 그냥 차용증도 안 쓰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차용증, 그 일반적인 양식이 있을까요? 차용증은 양식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쓰면 돼요. 그럼 내용은 돈을 빌려줬다 또는 빌려받았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언제까지 갚는다가 들어가야 돼요. 차용증에 제 책에는 이렇게 견본이 돼 있어요. 김갑동은 이을동으로부터 돈 5천만 원을 차용합니다. 해서 이을동 기하에서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차용증을 5천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하고 써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에게 문제. 언제까지 갚아야 됩니까? 돈 5천만 원을 차용합니다 라는 차용증을 썼어요. 언제까지 갚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갚는단 말이 없잖아요. 없으면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 언제 갚아야 됩니까? 언제? 예. 변제기 약정이 없으면 청구한 때 갚아야 돼요. 청구한 때. 알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달라고 하면 그때 변제기가 도래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자는요. 차용증에 이자를 안 썼어요. 김갑동은 이을동으로부터 돈 5천만 원을 차용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어요.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예, 청구한 때로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준 때로부터 이자를 인정을 안 해줘요. 이자 약정을 안 쓰면.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쓰셔야 돼요. 이자를 안 쓰면은 이자 약정이 청구한 때로부터 민사상 연 5%, 상사이면은 연 6%의 이자가 붙습니다. 1년에 5%, 1년에 6%니까 일반 은행에 넣어놓는 적금 금리보다는 높은 편이죠. 그죠? 재판을 걸게 되면 이게 연 20%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쓰실 때는 언제까지 갚는다는 변제기를 쓰셔야 되고, 안 갚을 경우에 지연 이자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고리대금업은 아주 역사가 오래됐어요. 돈이 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자는 지금 이거 돈이 안 들어오면 이 어음을 못 막으면 내가 망한다. 1억을 땡겨야 돼. 1억을 땡겨야 되는데 이 사채업자가 이자를 100% 받아요. 100%. 1억 원을 지금 빌려주고 1년 뒤에 2억을 갚아라 한 거예요. 위법하다는 걸 느끼시죠? 예. 대보호법상의 이자가 제한이 몇 %입니까? 예, 39%. 일반 개인 간에는. 여기 우리 사무실 직원이 다른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다. 1년 뒤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보호법은 39%, 일반 개인 간에는 30%. 30%를 넘은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개인 간에 그래. 친구 사이에 돈 빌려줬다가 친구가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해서 야 1년 뒤에 200 갚아. 이렇게 해서 200 딱 받으면 적가 생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친구와 사이가 계속 좋으면 되는데 욕심부리시다가 전과 생길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0만 원을 빌려줬으면 1년 뒤에 130만 원의 한도입니다. 오바해서 받지 마세요. 섣불리 욕심부리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이자는 반드시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전과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함부로 이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 친구들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데 신분증 확인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떼였습니다. 돈 떼였어. 연락도 안 돼. 전화도 안 돼. 근데 그 친구 주민등록번호 아세요? 친구 주민등록번호 외우시는 분? 거의 없을걸요. 친구 주소 외우시는 분? 더 없을걸요. 이름 삭제 알아가지고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저 이송원 이름 특이하잖아요. 저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하면 20명 이상 나와요. 20명 이상. 이송원이가 20명 이상이에요. 이런 특이한 이름도 20명 이상이라고요. 그 인간들을 다 찾아다닌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아주 이게 상투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름, 이거 표현이 죄송합니다. 좀 많이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름, 이런 사람들은 전국 팔도에 너무 많아요. 찾아다닐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 신분증이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또 주민등록번호를 창의적으로 지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 아니라니까. 내가 봤으니까 말을 하죠. 그런 사기꾼 유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분증 확인하셔야 돼요. 또 다음에 도장, 인감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서 인감 증명서 준다고 해가지고 인감 도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장의 모양까지 보셔야 됩니다. 육안으로 대죠. 네. 도장에 의한 사기도 가끔 있어요. 본인이 아닌데 본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돈 빌려주는데 차용증을 안 받고 계좌이체만 해주고 나서 그게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좌이체만 했다고 다 됐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주고 차용증을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계좌이체 했으니까 다 된 거 아니에요? 아주 밝게 이야기해요. 그게 밝게 뒤통수를 만드신 분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다음이 이제 이자 제한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변제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변제기를 아주 뒤에 정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자를 연 20%로 해놨어요. 연 20%를 하면 1억을 빌리면 1년 뒤에 1억 2천입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안 받아. 연 20% 이자 받는 사업이 있어요? 1억 투자하고 1년에 2천만 원씩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막 연 20% 나오니까 안 받아. 돈을 줘도 안 받아. 계좌도 통장도 없애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러라고 있는 게 공탁입니다. 공탁을 탁 걸면 그 채무가 변제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내가 그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탁일부터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탁제도가 있어. 그래서 공탁제도가 있는 거예요. 변제를 안 받을 때 그걸 그 불을 꺼버린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의 그런 차원의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보증채무에 대해서 해볼게요.